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W는 수소, X는 리튬, Y는 산소, Z는 인이 되겠네요. 보기 볼까요? W는 금속 원소다. W는 수소, 비금속 원소가 되는 거고요. 1번부터 18번 원소 중에 금속 원소는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 산소와 리튬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같은 껍질 내에서 혹은 같은 주기 내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유핵전하가 커지죠. 유핵전하만 커지는 게 아니라 핵전하도 커지고요. 가려막기 상수 혹은 가리움 상수도 커지게 돼요. 그래서 유핵전하를 Z 스타라고 표현하면 핵전하 마이너스 가려막는 정도, 가려막기 상수를 빼준 것과 같고요. 이때 같은 껍질이라고 한다면 가려막는 정도 혹은 상수도 커지고 핵전하도 커지고 유핵전하도 커진다라는 거. 니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원자 반지름을 물어봤는데요. 같은 껍질일 때는 유핵전하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은 거죠. 그리고 같은 비슷한 족에 놓여 있을 때는요, 껍질 수가 많을수록, 즉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크다라는 거. 디귿 원자 반지름 Z, E는 Y 산소, 비슷한 족에 속해 있는 원소들이죠. Z가 즉 인이 산소보다 껍질 수가 많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크다. 옳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이온 반지름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 학생 A, 나트륨이 전자를 잃고 나트륨 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감소해. 이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나트륨은 3주기, 껍질이 3개고요. 나트륨 이온은 네온의 전자 배치, 그러니까 2주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껍질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반지름이 감소했다라는 거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학생 B, 플로린 이온이 되면 반지름은 감소해. 플로린은 전자가 9개고요. 플로린 이온은 전자가 10개예요. 그러면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증가하겠죠. 그에 따라서 유핵전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커지게 되어 있죠. 학생 B 틀린 설명을 한 거고요. 학생 C 볼까요? 이온 반지름은 나트륨이 플로린보다 크다라고 했죠. 나트륨 이온과 플로린 이온은 둘 다 네온의 등 전자 배치를 나타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거는 나트륨은 11번이고 플로린은 10번이기 때문에 원자 핵의 전하량이 나트륨이 플로린보다 커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즉 유핵전하가 나트륨 양이온이 플로린 음이온보다 크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은요, 플로린 이온이 나트륨 이온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등전자 배치를 나타냈을 때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이온 반지름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한번 예를 하나 더 들어서 해볼게요. 2주기 질소, 산소, 플로린, 그 다음 3주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 원자 반지름은요, 질산프가 2주기, 나말이 3주기이기 때문에 나말의 3주기 원소가 2주기 질산프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나말 중에 나트륨이 원자 번호가 가장 작기 때문에 유핵전하가 가장 작고요. 알루미늄이 원자 번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유핵전하가 가장 크죠. 따라서 원자 반지름은 3주기 중 나트륨이 가장 크고 마그네슘, 알루미늄 순서가 되는 거고요. 2주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질소, 산소, 플로린의 순서로 원자 반지름이 크게 결정돼요. 그런데 전자를 잃거나 얻음으로써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나타내게 돼요. 그러면 질소는 3-, 산소는 2-, 플로린은 마이너스가 되면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죠. 나트륨 전자를 하나 잃고 마그네슘은 2개를 잃고 알루미늄은 3개를 잃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네온의 등 전자 배치를 나타내게 돼요. 그럼 이때는
내용과 같은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유액 전하가 작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질소 이온이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순서가 되죠. 그래서 2주기, 3주기의 질산품 남아알의 원자 반지름과 네온의 등전자 배치를 나타냈을 때 이게 이온 반지름 정도는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세 가지 원자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했고요. 각 원자의 이온은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나타낸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소는 전자를 2개를 얻어야 되고요. 플로린은 하나를 얻어야겠죠. 알루미늄은 전자를 3개를 잃어야 되고요. 2주기 원소인가 이에 산소와 플로린, 아니요, 니은은 알루미늄이 들어가겠네요. 다음,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니은부터 먼저 해결해 볼까요?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은 1보다 큰가? 둘 다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큰 거죠. 따라서 니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원자과 전자 수는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원자과 전자수, 기억은 플로린이 되는 거죠. 원자과 전자수 7개, 니은은 알루미늄 3개. 따라서 기억 내용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디귿 볼까요? 이온 반지름은 니은, 알루미늄 3+가 기억, 플로린보다 크다. 옳지 않은 내용이죠. 등전자 배치를 나타냈을 때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유액 전하가 작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작은 플로린이 알루미늄보다 유액 전하가 작아. 그래서 이온 반지름이 크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은 바닥 상태 원자 XY, Z에 대한 자료고요. 원자 반지름은 X가 Y보다 크고 홀전자 수는 Z가 X보다 크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Y가 Z보다 크다. X, Y, Z로 가장 적절한 원소를 고르는 건데요. 위에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는요, 너무나 많은 원소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래 보기에 있는 X, Y, Z의 원소를 위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우선 질소하고 산소 한번 대입해 볼까요? 질소가 산소보다 원자 반지름이 크다. 옳은 내용이죠. 유액 전하가 질소가 더 작기 때문에 산소보다 원자 반지름이 크고요. 홀전자수 Z 플로린 홀전자수가 하나, 그리고 질소가 3개. 그럼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2번 X는 나트륨은 플로린보다 원자 반지름이 크죠. 나트륨은 3주기가 되고요. 플로린은 2주기가 돼요. 그래서 옳은 내용. 홀전자수 나트륨은 Z가 산소 2개, 그리고 X가 나트륨 1개.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 Y가 플로린, Z가 산소였죠. 그럼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같은 껍질 내에서 플로린이 산소보다 원자 번호가 크기 때문에 유액 전하가 더 크다. 예,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다음 나머지 3번, 4번, 5번도 한번 위 조건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X 알루미늄 원자 반지름 과 Y 인, 알루미늄과 인은요 같은 3주기 원소고 알루미늄이 원자 번호가 작기 때문에 유액 전하가 작겠죠. 따라서 원자 반지름은 알루미늄 인보다 크고, 예, 조건에 만족하고요. 홀전자수 Z가 마그네슘은 홀전자가 없죠. X는 나트륨은 홀전자가 하나.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네요. 다음 X 염소, Y 인, 염소하고 인은 같은 3주기 원소고 염소가 유액 전하가 더 크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작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부터 만족하지가 않네요. 4번 옳지 않은 내용. 5번 X가 칼슘, 그리고 Y가 황,
칼슘은 4주기, 황은 3주기가 되죠. 그래서 껍질수가 칼슘이 황보다 많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칼슘이 황보다 크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다음 홀존자수. Z는 규소. 규소의 홀존자수는요 2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X 염소의 칼슘의 홀존자수는 0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문장도 맞고요. 원자가 느끼는 유액전하. Y는 황, Z는 염소. 같은 껍질이죠. 같은 껍질이라고 한다면 원자 번호가 큰 Z인 염소가 Y인 황보다 더 커야 되는데 여기서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네요. 따라서 5번도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은 2번. 원소 A, B, C, D의 자료고요. A, B, C, D의 이유는 모두 내용 같은 전자 배치를 나타내게 된다. A, B, C, D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중 하나. 산소하고 플로린은 껍질수가 2개인 2주기 원소, 나트륨과 마그네슘은 껍질수가 3개인 3주기 원소가 되죠. 껍질수가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산소와 플로린보다 많기 때문에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산소하고 플로린보다 우선 원자 반지름이 커야 되고,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유액전하가 작아서 원자 반지름은 나트륨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2주기에서는 유액전하가 작은 산소, 플로린 순서가 되는 거죠. 이온 반지름은요 같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유액전하가 가장 작은, 즉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산소가 이온 반지름이 가장 커야 되고, 그 다음에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의 순서가 되겠네요. 이온 반지름에서 C는 A, B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C로 가능한 게 산소하고 플로린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C가 산소가 된다라고 한다면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면 C가 가장 이온 반지름이 큰데 D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결론은 D가 플로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C가 플로린이 되는 거고, C인 플로린보다 이온 반지름이 큰 D가 산소가 되는 거죠. 보기 볼까요? 제1 이온 에너지는 C가 가장 크다. 플로린이 모든 원소 중에 제1 이온 에너지가 가장 커요. 그리고 주기율표를 봤을 때 대각선 위로 올라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 거고요. 따라서 기억은 옳은 내용. 이온 반지름은 B가 D보다 크다고 했는데, 일단은 D하고 C가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 B는 순서대로 나트륨과 마그네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 반지름이 Mg+가 D인 OE-보다 크질 않죠.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원자 반지름의 이온 반지름 D, 산소는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커요. 원자일 때는 원자가 전자가 6개였는데 이온이 되면서 전자가 2개가 더 들어와서 10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커져서 유액전하가 작아지고, 따라서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커지기 때문에 그 비율은 1보다 큰 값을 나타내는 거고, 반면에 A인 나트륨은요 원자 반지름일 때 껍질수가 3개, 이온 반지름일 때는 껍질이 2개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의 비율이 1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디귿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정답은 4번. 표는 3주기 원자 A, B, C, D의 순차적 이온 에너지를 나타냈고요. A는요 제1과 제2 사이에서의 에너지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B는 3과 4, C는 2와 3 사이에서 순차적 이온 에너지 차이가 크게 벌어졌어요. 따라서 A는 1족인 나트륨이 되는 거고, B는 13족인 알루미늄, C는 2족인 마그네슘이 되겠죠. 제1 이온 에너지는요 나트륨이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리고 알루미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이 가장 이온 에너지가 1이 작고, 마그네슘이 가장 크고, 알루미늄이 두 번째가 된다. 제2이온 에너지는요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의 형태를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따라서 나트륨이 제2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알루미늄이 두 번째, 마그네슘이 세 번째가 된다. 그래서 Na 플러스 Mg 플러스 Al 플러스, 그래서 제2 이온 에너지의 크기까지 한번 표현해봤어요. 제3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옆으로 한 칸을 이동시키면 제3 이온 에너지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요. 기억. 그러면 X는 2.93보다 크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의 제2 이온 에너지보다 알루미늄의 제2 이온 에너지가 크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그네슘의 제2 이온 에너지보다 X가 커야 한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원자 반지름은 A 나트륨, B 알루미늄, 나트륨이 더 커야 되겠죠. 원자 번호가 자꾸 유액 전하가 크기 때문에 니은도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요, 같은 껍질일 때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큰 값을 나타내죠. 그래서 C 마그네슘보다 B인 알루미늄이 원자 번호가 크고 따라서 유액 전하가 더 클 거예요.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 2, 3주기 원소 A, B, C, D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를 나타내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A에서 B가 될 때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유액 전하가 증가를 했어요. 따라서 같은 껍질이라는 얘기고, C에서 D도 원자 번호가 증가함으로써 유액 전하가 증가했기 때문에 같은 껍질이라는 얘기죠. 근데 B하고 C는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액 전하가 급격히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껍질이 바뀌었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B가 2주기 18쪽 네온, C는 3주기 1쪽 나트륨이 된다. 네온은 원자 번호가 10번이 되는 거고 나트륨은 11번이 되죠. 그러면 N 플러스 2가 10이니까 N은 8, 즉 산소가 되는 거고, N 플러스 5는 13 알루미늄이 되겠네요. 따라서 기억 N은 8이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제1 이온 에너지는 B 네온이 A 산소보다 크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2주기 3주기 원소들의 제1 제2 이온 에너지는요, 그래프로도 나타날 줄 알아야 되고요, 입으로도 내뱉을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해야 돼요.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 제3 이온 에너지까지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2주기 원소 제1과 제2 한번 정리해 볼까요? 2주기 원소 제1 크기 순서 리튬, 붕소, 베릴륨, 탄소, 산소, 질소, 플로린, 네온 순서가 되죠. 제2 이온 에너지는 베릴륨, 탄소, 붕소, 질소, 플로린, 산소, 네온,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리튬이 되죠. 제2 이온 에너지는 C 나트륨이 D 알루미늄보다 크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3주기 원소도 마찬가지예요. 3주기 원소도 제1 이온 에너지는요, 가장 작은 게 나트륨, 그 다음에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제 이런 순서가 되는 거고요. 제2 이온 에너지도 마그네슘이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규소, 그리고 알루미늄, 그리고 가장 큰 값은 나트륨이 돼요. 디귿도 옳은 내용.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 표는 세 가지 이온에 대한 자료고요. 바닥 상태의 원자의 홀 전자수가 모두 같고요. X, Y, Z는 3 이하의 자연수, 그리고 Y가 Z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전자 배치를 볼까요? X 플러스는 1s2 헬륨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Y 플러스하고 Z 마이너스는 둘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나타냈죠. 이온 반지름은 XX 플러스가 60, Y 플러스가 50, Z 마이너스가 136이 되는 거고, 그러면 X로 가능한 거 한번 찾아볼까요? X 헬륨인 전자 배치인 양이온이죠. 그리고 XYZ가 3 이하기 때문에 X는 리튬 가능하고요. 베릴륨, 붕소가 가능하겠네요. 그럼 Y 볼까요?
Y는 이제 네온의 양이온이고요. 네온의 전자배치의 양이온. 그리고 XYZ가 3, 2하기 때문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하나가 되겠죠. Z도 네온의 전자배치의 음이온이기 때문에 또 XYZ는 3, 2하기 때문에 질소, 산소, 플로린 될 수 있는 거고, 바닥 상태의 홀전자선 표현해 볼까요? 리튬 1, 베릴륨 0, 붕소 1, 나트륨 1, 마그네슘은 0, 알루미늄 1, 질소 3, 산소 2, 그리고 플로린이 1이죠. 플로린을 그냥 1로 썼네요. 예. 그러면 공통적으로 XYZ에서 홀전자 수가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Z는 플로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Y로 가능한 거는 나트륨과 알루미늄인데, 여기서 Y가 Z보다 숫자가 크다고 했죠. Z는 플로린 F-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1보다 큰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알루미늄이 돼야 되겠네요. 알루미늄이 3 플러스. 따라서 Y는 나트륨이 아니라 알루미늄이 되는 거고. 그리고 X는요. 만약에 XX 플러스가 붕소 3 플러스라고 가정한다면 Y는 AL3 플러스인 이온보다 이온 반지름이 작아야 돼요. 그런데 60으로 컸다라는 거는 X는 붕소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XX 플러스는 리튬이 되는 거고, 리튬이 헬륨의 전자배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X 값이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리튬 1가 양이온이 X가 되겠네요. 보기를 볼까요? X가 Y보다 크다. X는 1, Y는 3이었죠. 이렇게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원자 반지름 Y 알루미늄, Z 플로린. 알루미늄 3주기, Z는 2주기이기 때문에 옳은 내용이 되겠죠. 디귿 XYZ 중 제2 이온 에너지는 Z, F-가 가장 크다고 했는데요. 제2 이온 에너지는 껍질이 바뀐 상태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X인 리튬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요.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고, 제2 이온 에너지의 크기의 순서를 나타내면 리튬, 그 다음에 플로린, 알루미늄의 순서가 된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세요. 따라서 정답은 2번. 원소 A, B, C에 대한 자료고요. A, B, C는 오픈 아마 중 하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 수는 A와 B가 같대요. 그러면 산소는 홀전자가 2개, 플로린 하나, 나트륨 하나, 마그네슘이 없죠. 그러면 A, B로 가능한 게 플로린과 나트륨이 되는 거고. 다음 문장. 제2 이온 에너지 크기는 C가 A보다 크다고 했는데요. 제1 이온 에너지의 크기 순서와 제2 이온 에너지의 크기 순서를 나타내 볼게요. 제1 이온 에너지는 산소하고 플로린이 나트륨과 마그네슘보다 크죠. 그리고 플로린이 산소보다 제1 이온 에너지가 크고, 그리고 나트륨과 마그네슘 중에서는 마그네슘이 나트륨보다 제1 이온 에너지가 더 크게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제2 이온 에너지는요, 나트륨은 껍질이 바뀐 상태에서 전자를 떼어내기 때문에 나트륨의 제2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산소하고 플로린 중에는 이번에는 산소가 플로린보다 제2 이온 에너지가 더 큰 값을 나타내고, 마그네슘이 가장 제2 이온 에너지가 작은 값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면 A는요, 나트륨이 될 수는 없죠. 나트륨은 제2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데 C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A로 가능한 원소가 플로린이 된다. 그래서 플로린이 A가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나트륨은 B가 되죠.
그리고 제2 이온 에너지는 C가 플로린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럼 플로린보다 제2 이온 에너지가 큰 원소는 산소이기 때문에 O가 C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이 나머지 D가 되어야 한다. 보기를 볼까요? 원자과 전자수는 A 플로린이요. 플로린은 7개로 가장 원자과 전자수가 많죠. 그래서 기억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원자 반지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원자 반지름은 나마가 3주기, 오프가 2주기이기 때문에 나마가 오프보다 커야 되고, 유액전하가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작기 때문에 마그네슘보다 나트륨이 원자 반지름이 커야 되겠죠. 산소와 플로린 중에서도 산소가 유액전하가 작기 때문에 플로린보다 커야 되는 거고, 따라서 C가 산소, 그리고 B가 나트륨이었기 때문에 니은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제1 이온 에너지는 D가 마그네슘이었죠. 마그네슘, B가 나트륨. 그래서 마그네슘이 나트륨보다 제1 이온 에너지가 크다. 그래서 D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정답은 기억과 디귿. 2, 3주기 바닥 상태의 원자 XYZ에서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와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의 비율을 나타냈는데, 누가 S고 누가 P인지는 몰라요. 비금친 부분은 같은 종류의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의 비율이다. 그러니까 비금친 부분인 Y의 7분의 4와 Z의 7분의 3은 S 오비탈일 수도 있고 P 오비탈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원자과 전자수는 Z가 Y보다 크다. 그러니까 Y하고 Z가 비율이 7분의 3 대 7분의 4, 즉 3 대 4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뭐 3 대 4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4 대 3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때 원자과 전자수를 가지고 Y하고 Z를 판별을 해야 되는 거고, 오른쪽에다가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를 2, 3주기 원소들을 다 표현을 먼저 해봤고요. 그러면 S와 P가 1대 4가 될 수도 있고 4대 1이 될 수도 있죠. 근데 2, 3주기 원자 중에 S오비탈과 P오비탈이 1대 4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S오비탈 분의 P오비탈이 4대 1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S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수와 P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수가 4대 1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붕소가 X 원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 Y하고 Z에서 S하고 P가 3대 4나 4대 3이 되는 원소를 찾아야 되는데요. S오비탈 대 P오비탈이 3대 4 혹은 4대 3의 값을 갖는 거는요, 규소랑 질소가 2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원자과 전자수는 Z가 Y보다 크다고 했죠. 질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5개, 그리고 규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4개가 되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5개인 Z가 이제 질소가 되는 거고, 4개인 Y가 규소가 돼요. 그래서 왼쪽에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X는 붕소, Y는 규소, Z는 질소, 그리고 빗금침 부분에 해당하는 오비탈은 P오비탈이 되는 거죠. 둘 다 P오비탈. 그리고 빗금치지 않은 부분이 S오비탈이 된다. 보기를 볼까요? 빗금친 부분은 S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수의 비율이 아니라 P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수의 비율이 돼야 되고, 제1 이온 에너지는 질소가 붕소보다 크다. 같은 껍질에 놓여있는 원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큰 질소가 붕소보다 이온 에너지가 큰 값을 나타내고요. 원자 반지름 규소와 질소. 규소는 껍질이 3개, 질소는 껍질이 2개죠. 따라서 원자 반지름은 규소가 질소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원자 번호가 연속적인 2주기 원자 XYZ에 대한 자료고 XYZ는 18조 원소는 아니래요. 원자 반지름의 크기 순서와 제1 이온의 에너지의 크기 순서를 봤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거는 원자 반지름이 크다라는 거는 유액전하가 작다. 즉 원자 번호가 X가 가장 작고 Y, Z 순서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1 이온 에너지는요. 원자 번호가 가장 큰 Z가 가장 크고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X가 가장 작은 값을 나타냈다는 것은 중간에 이온 에너지가 원자 번호가 증가함으로써 꺾이는 구간이 연속적인 2주기 원자 세개 안에 포함이 되질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능한 원소들은 붕소, 탄소, 질소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붕소, 탄소, 질소로 갈수록 제1 이온 에너지가 커요. 그리고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는 거고.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X로 가능한 게 질소, 그리고 Y로 가능한 게 탄소, 그리고 Z로 가능한 거는 붕소가 된다. 그럼 제2 이온 에너지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 그랬죠. 뭐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2주기나 3주기의 제1과 제2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2 이온 에너지 질소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하고 붕소를 보셔야 되는데요. 제2 이온 에너지는 탄소보다 붕소가 더 커요. 그래서 붕소 그리고 탄소의 순서가 된다. 2주기 원소의 제1과 제2 이온 에너지 순서를 다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제1 이온 에너지 리붕배 탄산질 푸4가 되는 거고요. 제2 이온 에너지는 베탄붕 질푸산 4리가 되겠죠. 제2 이온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하나 떼어낸 상태에서 전자를 떼기 때문에 1가 양이온 상태로 표현하는 게 좋을 거고요. 이무 원소 A, B, C의 이온의 전하량의 절대값분의 이온 반지름의 상대 값을 나타냈는데요. A, B, C는 산소,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에 하나고 이온이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나타낸대요. 그러면 산소는 OE-, 마그네슘은 Mg2+, 알루미늄은 La3+가 되는 거죠. 이때 이온 반지름의 크기를 나타내면 유액전하가 가장 작은 OE-, Mg2+, La3+가 되는 거고, 이온의 전하량분의 이온 반지름이 가장 작은 게 알루미늄이 되는 거죠. 알루미늄 이온의 전하량의 절대값 3이 되는 거고 이온 반지름이 가장 작기 때문에 A가 알루미늄이 된다. 그리고 C가 마그네슘과 이온의 전하량은 2로 같죠. 근데 이온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C는 산소가 되는 거고 B는 마그네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러면 보기의 기억, 이온 반지름은 마그네슘 2+가 알루미늄 3+보다 크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원자 반지름 역시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유액 전하가 작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크죠. 제1 이온 에너지는 C, 산소가 크다. 뭐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서 설명해도 되고요. 비금속이 금속보다 전자를 떼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온 에너지가 더 큰 값을 나타내요. 제1 이온 에너지에 대해서. 그래서 산소인 C가 가장 크다. 정답은 기억, 니은, 티귿.